하이 여러분, 되게 오랜만에 영상을 켜는데 지금 올리브영 세일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어딜 가든 올리브영에 사람들이 바글바글한데 저도 색조 제품과 기초 제품들을 굉장히 많이 사왔거든요. 효과를 본 제품들도 있고 그래서 메이크업을 하면서 간단하게 제 근황에 대해서 말씀도 해드릴 거고, 메이크업이 다 끝나고 나면은 기초 제품들에 대해서 또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거든요. 제가 타임라인은 끊어 놓을 테니까 저처럼 트러블성 피부를 가지신 분들은 뒤에서부터 시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일단은 선크림부터 조금 바르고 그 다음에 차차 색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선크림은 달바 워터풀 톤업 선크림 내추럴 커버 베이지 21호입니다. 제가 이를 관뒀어요. 관두고 나서 가장 하고 싶었던 거는 캐나다 워홀을 가는 거였거든요. 인비테이션도 새해를 맞이하자마자 선정이 되었는데 문제는 현실적인 이유들이 있어가지고 결론은 이제 못 가게 되었거든요. 제가 이제 결혼도 했고 나이도 30살이 넘었는데 사람들은 네가 그 나이에 무슨 캐나다 워홀이냐, 그것도 결혼을 한 상태에서, 이렇게들 이제 말씀을 하시겠지만 저한테는 그 캐나다 워홀이 제가 가장 이루고 싶었던 그 꿈이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포기하고 나니까 굉장히 우울했어요. 불안하기도 하고 일도 관둔 상태니까. 그래서 이제 속상하고 그런 마음들이 밤만 되면 이렇게 눈물이 나고 2주 정도 계속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제 자신을 모르겠더라고요. 사실 제가 캐나다 워홀 가고 싶었던 것도 제 자신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어서 가고 싶은 생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챗GPT랑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챗GPT가 너가 지금 조금 상태가 좋지 않은 것 같다, 병원을 가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우울감과 불안함이 제가 어떻게 컨트롤하고 제어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어서 그렇게 되었거든요. 저도 이제 결혼한 지 연차로 벌써 3년 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경조사 이런 데 가면 애는 언제 가질 거냐, 뭐 언제 낳을 거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당연히 저라도 이제 결혼하신 분들한테 그런 질문을 하기도 하고 궁금할 때도 있기는 한데, 뭔가 성장하면서 결혼까지 오는 과정이 다른 사람들이 밟아온 전철을 제가 똑같이 따라서 밟아가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냥 한국 사람들의 인생이 이런 느낌이더라고요. 태어나서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취직하고 반려자를 만나서 결혼하고 아이를 출산하고 그 와중에 열심히 경제활동을 하면서 집을 사고 아이들을 잘 양육해서 결혼을 시키면서 이제 본인 노후까지 준비를 해야 되는, 그냥 그 짜여진 틀이 있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얘기 잠시 끊고 이 컨실러로 제가 눈 밑에 가려보겠습니다. 파운데이션은 제가 좀 생략할게요. 지금 피부 컨디션이 좋아진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아무튼 하던 얘기를 계속 하자면, 내가 좋아하던 게 있었고 다 어렸을 때 꿈도 있고 그랬을 거잖아요. 근데 이제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모르겠고 내가 뭘 하고자 해도 넌 너무 늦었어. 그리고 한국 사람들 성향 알죠? 남이 잘 되는 꼴도 못 보는데 남이 또 못하는 꼴도 못 봐요. 너는 그걸 못하니, 너는 그걸 잘하니, 막 그런 주변 시선들이나 평가들, 잣대들에 대해서 너무 지치는 순간들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도망가고 싶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도망간 곳에 이제 천국은 없다 얘기를 하지만, 근데 정말 방법을 모르겠을 때는 그 자리를 피하는 것 또한 저는 또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유튜버 분도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도 그럼 이제 캐나다를 좀 가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일단 금전적인 부분, 제가 혼자 사는 거면 상관이 없는데 신랑이랑 이제 같이 사니까 공동의 목표가 있고 이 사람을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책임이 있으니까 모든 걸 다 신랑한테 맡기고 갈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가면 안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고 제 캐나다 드림은 그렇게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여기 지금 엄청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서 요거 이제 가려줄 건데 더샘 컨실러고요. 톱톱하게 발리거든요. 극강의 커버력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걸로 콕콕콕 하시면 조금 잘 가려지실 거예요.
근데도 솔직하게 말하면 아직까지 캐나다 가고 싶은 마음이 완벽하게 사라진 게 아니어가지고, 그래서 기회가 되면은 내년 중이라도 갈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왜 자꾸 지금 빨리 가려고 하냐면 28년도에 아파트에 입주를 해요. 그 임대인데 분양으로 전환되는 아파트로 입주를 하는데, 거기 들어가면 실거주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제가 어디 해외에 나갈 수가 없잖아요. 지금이 딱 기회거든요. 그래서 28년도 입주니까 지금 26년도여서 1, 2년 정도밖에 안 남아서 지금이 딱 기회다 하고 가려고 했더니, 역시 세상은 제 마음대로 쉽게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좀 제 스스로를 다스리고 리페어하는 시간을 갖느라 영상을 못 올렸다. 피부 컨디션도 도저히 영상을 찍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 지금은 약도 먹고 기초 제품을 싹 바꿨거든요. 그러고 나서 좀 많이 개선이 되어서 이제 영상을 찍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이브로우 완전 저 아이브로우 유목민이었는데 이거 찾고서는 이제 더 이상 옮길 필요가 없어진 것 같아요. 에스쁘아 제품이고 저는 라이트 토프 색상으로 지금 그리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눈썹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지고 잘 그려지더라고요. 그리고 7번 베이지 색상 좀 밝은 걸로는 앞에를 좀 채워주고 있어요. 빈 부분. 제가 앞머리는 또 되게 진한 눈썹이어가지고 여기까지 짙은 색깔로 다 해버리면 너무 짙어 보이더라고요. 에스쁘아 더 브로우 컬러 픽싱 카라, 요걸로 이제 앞머리를 조금 밝혀줄게요. 나이가 이제 30이 되니까 점점 사람이 고착화되는 거 알아요? 새로운 걸 받아들이는데 폐쇄적으로 바뀌더라고요. 사람이 나이 들면 괜히 꼰대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익숙한 거에서 벗어나는 게 좀 힘들어지더라고요. 계속 안정을 추구하게 되고 그러는 게 어쩔 수 없이 이제 나이 들면서 오는 변화인데, 저는 나름 제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점점 이제 현실과 타협하는 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현타가 오긴 했는데, 웃긴 건 이렇게 꾸미고 이런 것들도 옛날 메이크업 방식 그대로 고수하게 되는 그런 거 뭔지 알아요? 30대 여자분들은 되게 공감하실 거예요. 그래도 좀 이 트렌드를 따라가 보자. 눈썹도 이렇게 밝은 색깔 사고 막 그랬어요. 근데 좀 내가 나이 든 거를 이제 실감하면서 한편으로는 좀 솔직히 완전 싫지는 않거든요. 30대로 맞이해서 어느 정도 경험치가 좀 20대에 비해서는 쌓이잖아요. 그래서 좋은 면이 있으면서도 가끔 그 꽃다운 시절이 젊은 친구들 보면은 벌써 그리워지는 그런 증상들이 좀 요새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아이섀도우를 할 건데, 올리브영에 가서 아이섀도우 팔레트를 3개 정도를 샀어요. 일단 제 피부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는 가을 뮤트 톤이고요. 첫 번째는 라떼는 선임이라는 클리오 제품 아이 팔레트를 샀고, 그 다음은 페리페라 제품이고요. 이거는 올테이크 무드 팔레트이고 10번 그린굿까지가 제 눈입니다 라는 제품입니다. 하나는 홀리카 제품이고 마이페이브 무드 아이 팔레트 포리 노트 색상인데, 다들 약간 좀 뮤트한 느낌을 받으셨을 거예요. 근데 좀 간단하게 이거 제품 소개를 해드리자면, 클리오 제품은 보시다시피 그라데이션 되게 쫙 이렇게 되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얘는 질감이 굉장히 촉촉해요. 입자가 굉장히 고와서 레이어링도 잘 되고, 그래서 초보자분들이 쓰실 때 이렇게 순차적으로 쓸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팔레트이고 좀 점차 쌓아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제품. 이거는 살짝 좀 웜하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데일리 제품으로 쓰기에 좀 좋은 상품이었고, 그리고 이 페리페라 얘는 정말 어디든 쓸 수 있는, 데이트를 가던 뭐 여행을 갈 때도 그렇고 그냥 데일리로도 쓸 수 있고 그냥 모든 상황에 다 쓸 수 있는 제품이었는데, 보시면 이게 되게 구역이 잘 나눠져 있어요. 획기적으로. 여기는 이제 애교살이나 베이스 영역, 메인 영역을 이제 쓰면서 음영을 차차 이렇게 쌓을 수 있고, 여기는 이제 완전 음영을 확 넣는 이런 식으로 다
살짝 쓸 수 있는데 그 팔레트 제품 쓰시는 분들 아실 테지만 약간 색깔 구성이 잘못되어져 있는 거는 내가 이 팔레트를 들고 다니더라도 애교살 용도나 아니면 뭔가 다른 제품이 별도로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그런 게 없어요. 나는 팔레트 딱 하나만 필요하다, 미니멀한 사람이다 하면 완전 강추. 그리고 이제 포리노트 요거는 분 멀멀한 살구 색상이어서 샀어요. 봄도 다가오고 하니까 좀 산뜻한 색깔을 원해서 가장 요새 최근에는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섀도우를 해볼게요. 가장 밝은 색상으로 눈 전체 베이스 영역을 깔아줄게요. 좀 얇게 올리고 싶어서 피카소 제품으로 107A. 제가 이사가는 집이 분양 조건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거기에 입주를 해서 아이를 낳으면 6년 임대 기간을 3년으로 줄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솔직히 아예 자녀 계획이 지금은 없지만 아예 없다 이거는 또 아니어서 거기 입주할 때쯤 되면 제가 한 33 정도 되거든요. 그때쯤 되면은 저도 이제 아이가 있으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 기간을 또 당기기 위해서라도 또 필요한 것 같기는 한데 뭔가 이런 식으로 내 경제적인 걸 위해서 출산이나 이런 것도 조정을 해야 되는 게 좀 씁쓸했던 그랬습니다. 무슨 한 7, 80년대나 하나만 낳아서 잘 기르자 그런 느낌이잖아요. 하나만 낳아서 잘 기르라 할 때는 언제고 이제는 안 낳는다고 뭐라 그러고 아무튼 쉽지가 않네요, 한국 사회가. 그래서 이렇게 베이스 컬러 깔아줬고 그 다음에 요 펄 살짝 있는 핑크 베이지 요걸로 메인 색상을 한번 칠해볼게요. 그래서 뭐 분양하는데도 조건이 붙고 막 이러니까 좀 짜증이 나기도 했어요. 임대기간이 솔직히 6년이면 진짜 길잖아요. 분양이면 그냥 분양이지. 근데 제가 들어간 아파트가 LH에서 하는 거여가지고 LH 땅 장사여서 어쩔 수 없겠죠. 임대료로 다 뽑아 먹어야겠죠. 근데 그렇다고 분양가가 싸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 함정이에요. 저는 우롱을 당한다는 생각도 솔직히 한편으로 들어서 그런 부분에서 제가 다 현타가 와서 좀 도망가고 싶었던 마음이 커졌지 제가 괜히 그랬던 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언더는 요 색깔로 얘는 좀 펄이 없는데 이걸로 약간 이 애교살 부분을 넣어줄게요. 제가 요새 브러쉬들을 또 새로 싹 장만했거든요. 그동안 좀 메이크업이 잘 안 돼가지고 나 메이크업 실력 많이 죽었다 하면서 씁쓸했는데 그게 아니라 브러쉬를 내가 안 사서 그랬던 거였네. 이거는 총알 브러쉬인데 안시 브러쉬고 이브 304번이거든요. 근데 저 처음 사서 써보는데 굉장히 좋은데요? 피카소 저리 가라 할 만큼 굉장히 좋습니다. 가격대도 가성비 있어서 사회초년생들 분들이나 이제 막 메이크업 브러쉬 사시는 그런 젊은 친구분들 안시 브러쉬 사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앞머리를 좀 밝혀볼게요. 약간 펄 있는 걸로 앞을 밝혀줄까봐요. 요걸로. 그리고 또 지금 요새 막 미국이랑 이란이랑 난리 났잖아요. 유가가 오르면은 이제 물가도 오를 거라고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저희가 이제 여기 임대 2년 차거든요. 지금 임대 아파트 사는데 표준 임대차 그게 있어요. 그걸로 이제 임대료가 산정이 되는데 돈이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보증금이랑 임대료를 또 오른 대로 내야 되게 생겼거든요. 근데 물가는 오르지 갈수록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살기가. 요 색상으로 앞머리 아까 펄준데 약간 좀 펼쳐줄게요. 가운데 거랑 섞어서. 진짜 홀리카홀리카 이거 팔레트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본인한테 맞는 톤 있으면은 이 팔레트 한 구는 가지고 있어도 될 만큼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했고 눈에 포인트를 조금 살짝 넣어볼까 봐요. 약간 요거와 요거를 해서 근데 저는 이제 걱정인 게 만약에 제가 진짜 추후에 아이를 갖게 되면 그 친구가 자라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또 도와야 되고 또 결혼하고 그 뒷받침을 또 해줄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솔직하게 말하면 저랑 신랑 둘이 살기도 막막하거든요. 여유도 없고
저 스스로도 보살필이 바빠서 그냥 돈 모아서 나중에 실버타운을 들어가는 게 더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리고 이제 갈수록 자연도 안 좋아지잖아요. 이런 환경에서 솔직히 아이를 키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더 출산에 대한 생각이 좀 저는 회의적인 편인데, 제 친구는 또 그래도 결혼해서 아이 낳으니까 이쁘다고 하더라고요. 또 아이 낳으면은 정부 혜택도 있으니까 또 출산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애교살 여기 조금 뽀용하게 올려줄 건데, 그건 삐하고 리넨 베이지 11번입니다. 다른 것들은 좀 주름 끼임도 심하고 한데 얘는 뭉침 없이 올라가서 굉장히 잘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했고, 그 다음에 여기 좀 삼각존을 좀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서 그냥 요걸로 조금, 그리고 여기 앞에도 조금 해줄게요. 앞에는 그냥 느낌 가는 대로 내키는 대로 할게요. 여기도 살짝 눈 밑에 언더도 약간 아이라인 그려줄 거고요. 홀리카 제품이고 마이페이브 피스 젤테일, 요걸로 그리면 약간 그 섀도우로 그린 것처럼 은은하게 그려집니다. 좀 젊어 보이기 위해 언니 좀 트렌드 따라가고 있다, 열심히 관리하고 있다, 이런 느낌을 좀 내주려고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요걸로 이렇게 그려주고 있어요. 마스카라는 제가 쓰는 게 썩 그렇게 막 만족스럽지는 않아서 그냥 바를게요. 제가 최근에 속눈썹 펌을 했어요. 근데 속눈썹 펌하니까 너무 편하고 좋은 거예요. 저희 엄마가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속눈썹 연장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딸내미니까 엄마가 이제 후줄근하게 하고 다니거나 그런 걸 좀 싫어하세요. 그래서 속눈썹 하나하면 예쁠 텐데 왜 자꾸 안 하냐고 하도 막 난리를 치셔가지고, 저희 엄마 다니는 데가 속눈썹 펌을 잘한대요. 근데 잘하는 데 가서 하니까 속눈썹도 안 빠지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파마는 좀 해도 되겠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꾸준히 해보려고 해요. 물론 엄마 적립금으로. 블러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간이거든요. 저는 블러셔 할 때 제일 기분이 좋아요. 그 메이크업의 완성도나 그날의 메이크업의 그 컨셉을 좀 좌우하는 느낌이 있어서 그래서 좋아하는데, 클리오 에센셜 브러쉬 탭 플러피 피치 색상입니다. 그래서 이걸 산 이유는 사실 요새 사람들이 약간 이렇게 연결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여기까지 끌어오면은 여기가 굉장히 짙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일부러 흰기가 있는, 그러면서 약간 뽀용하게 올라올 수 있는 블렌딩 하는 용도로 사실은 샀고요. 그래서 요거 한번 여기다 발라볼 건데, 그리고 뭐 코끝도 살짝 이렇게 가고 유분기를 좀 잡아주고 했어야 됐는데 그냥 올려서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VDL 제품이고요. 그래서 멜로우신이고 이름은 VDL 치크 스테인 블러셔 17번입니다. 이따가 살짝, 브러쉬는 증정으로 준 브러쉬입니다. 제가 하도 제품을 이것저것 사가지고 어느 거에 증정으로 있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나서 같이 살짝 이렇게 블렌딩을 해주고, 파운데이션도 하고 밑바탕을 도화지를 깨끗하게 해야지 색감이랑 이런 게 더 잘 보이는데 또 좀 이해 부탁드려요, 여러분. 하이라이터가 같이 있어가지고 이걸로 콧망울 한번 해볼게요. 하이라이터 브러쉬는 피카소 13번이고요. 제가 코가 길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웬만해서는 하이라이팅을 잘 안 주긴 하는데 그래도 살짝 이렇게 하이라이팅 좋습니다. 그리고 눈 이쪽에도 좀 줄까요? C존이라 하나? 눈썹 뼈 밑에도 살짝 넣어볼까요? 아무튼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넣었습니다. 넣고 이제 콧망울 좀 기니까 요거를 조금 좀 조절을 해볼게요.
긴 콧기둥을 잘라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했고 이제 립 바를 건데, 립은 제가 립 펜슬을 요새 좀 그려요. 제가 교정을 하고 입술 말림증이 심해져가지고, 그래서 이런 데 보면 이게 말려져 있는 모습이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클리오 벨벳 립 펜슬 로지 핑크 요거 쓰려고 합니다. 색상은 로즈 색상이에요. 제가 입술은 약간 또 자줏빛이 있어가지고 요걸로 해야 티가 안 나더라고요. 경계 안 지고 되니까 요걸로 해볼게요. 이걸로 살짝 이렇게, 아까보다 훨씬 더 이쪽이 말림증이 개선돼 보이죠. 그리고 요새 제니나 유명한 아티스트 분들 해주시는 그 메이크업 아티스트 분들 보면 제니도 다 여기를 이렇게 좀 채워준다 그래요. 제니 따라하고 싶은 게 제니? 그래서 이런 식으로 훨씬 아까보다 좀 입술이 위로 팽창돼 보이는 효과가 있죠. 그래서 이 밑에도 채워주는데,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아까보다 훨씬 더 입술이 오동통해 보이죠? 그래서 여기다가 요새 립을 뭘 바르냐면, 여러분들도 아실 텐데 얼터너티브 스테레오 립 포션 카라멜 글레이즈 2번 색상 바닐라 로즈입니다. 이거는 이제 뮤트 톤 가지신 분들 요거 색상 쓰시면 멀멀한 느낌 잘 표현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이렇게 그냥 풀로 발라주고 있어요. 뭐 다른 색깔 발라볼까요? 봄이니까 이제 봄이 오잖아요. 립 색깔을 다른 걸 발라볼까봐요. 헤라 거고 조지아입니다. 자, 이거 발라볼게요. 너무 또 뽀용해지는 것 같은데 내가 원하는 느낌은 또 이게 아니란 말이지. 제가 완전 원하는 립 색깔은 아니지만 얘랑 또 같이 살짝 섞으면 중화가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마무리할까봐요. 아, 저 그리고 이것도 샀거든요. 프로타주 펜슬 이것도 샀는데 이것도 근래 되게 잘 쓰고 있어요. 그래서 눈 밑에 애교살 없을 때 이걸 샥 그려주면 또 순식간에 뽀용해지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좋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깎아 쓰는 게 불편해. 좀 잘 개선해주면 좋겠구만. 그래서 이런 걸로 이렇게 해주고 요 앞머리도 이렇게 밝혀주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눈 앞머리 밝아진 거 보이죠? 그래서 메이크업은 이렇게 끝낼게요. 그럼 이제 기초 제품들을 소개를 해드려야 되는데 뭐 이렇게 많진 않아요. 제품이 지금부터 보여드릴 건데, 제가 최근에 말했잖아요. 스트레스 때문에 피부가 뒤집혔다고. 또 근데 마침 대자연의 기간이 겹친 거예요. 그래서 호르몬 때문에 이제 유수분 밸런스도 망가지고 스트레스로 이제 얼굴 열감도 오르고 하니까 완전 뒤집힌 거죠. 근데 그때 이제 제가 항상 쓰던 제품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제품이 뭔가 안 맞다라고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품들을 그때부터 미친 듯이 서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제품들로 사기는 했어요. 그래도 제가 직접 써보니까 진짜 좋았던 제품들 위주로 가져왔으니까 저처럼 트러블성 피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보고 따라 사시면 좋으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성분이나 이런 것들을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하면서 사용감, 효과, 후기 이런 것들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일단 토너입니다. 브링그린 제품이고 티트리 수딩 토너예요. 티트리 성분이 있기 때문에 붉은기 진정에도 좋고 또 그리고 이제 피지 조절에도 좋거든요. 이 밖에도 또 이제 베타인 성분이 있기 때문에 각질 제거에 효과가 있는데, 제가 사용을 해보니까 약간 조금은 쫀쫀하고 점도가 있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실제 사용을 해보니까 유분기도 많이 줄어들고 그런 효과를 봤으나 속건조가 있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건조해지는 느낌을 받아서 이 토너를 사용해주고 나서부터는 수분을 잘 채워줘야겠다 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근데 티트리 성분이 좀 많이 들어있다 보니까 내 피부가 자극이 너무 심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좀 사용을 고려를 해봐야 되는 것 같거든요. 붉은 염증성 여드름이 올라온다, 피지 조절 필요하다 하시면 요거 쓰시는 거 추천드리고,
그 다음 토너는 요거는 올리브영 템은 아니에요. 블랑네이처 제품이고 9배 고농축 어성초 토너입니다. 블랑네이처가 제가 검색해보니까 올리브영 온라인몰에는 입점이 되어 있긴 있어요. 근데 이 토너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제가 어떻게 알게 됐냐면 제가 그 구독하고 있는 혜림쌤이라는 뷰티 유튜버이자 메이크업 아티스트 분이 있는데 그분도 이제 좀 트러블성 피부여서 좀 고민이 많던 차에 이 제품을 이제 접하게 됐는데 그 이후로 좀 많이 진정이 됐다 해서 공구를 열었어요, 사실. 근데 제가 공구를 믿지는 않거든요. 그래도 메이크업 아티스트이시고 그리고 또 어성초인데 9배 농축이다. 어성초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진정 효과로는 정말 최고거든요. 근데 9배까지 농축을 했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을까. 반신반의해서 주문을 해서 받았는데 써보니까 진짜 좋은 거예요. 저는 이거를 흡토로만 쓰고 있는데 좀 9배 농축이어서 그런지 확실히 효과가 빨리 나타나고 어떤 성분들이 있냐면 살리실릭 애시드 그리고 시트릭 애시드 이런 성분들이 있기 때문에 좁쌀 여드름이랑 화이트 헤드 이런 거 잡는 데도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저는 흡토로 여러 번 흡수시키면서 턱 부근이나 이런 이마 부근 여드름을 좀 조절하는 데 사용하고 있고 붉은기 그 깔아앉히는 데도 효과를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한번 써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써서 직접 효과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올리브영 템은 아니지만 제가 최근에 뒤집혔을 때 효과를 보는 템이어서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세럼이랑 앰플류들 소개해드릴 거예요. 세럼은 똑같이 토너랑 같은 브랜드인데 브링그린 징크테카 트러블 세럼입니다. 징크가 사실은 아연 성분이에요. 아연이 피지 조절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여드름인들이 아연을 영양제로 보조식품을 이제 섭취를 하기도 하거든요. 저도 섭취를 했었는데 저한테는 좀 아연이 셌는지 아연 영양제만 먹은 것들을 다 토해서 대신 이렇게 피부로 좀 넣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붉은 여드름들이 막 올라온다 하면은 요 세럼을 쓰시면은 효과를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도 여기 만천 염증성 올라왔을 때 요거 발랐더니 다음날 조금 깔아앉아 있는 그런 모습들을 발견을 했거든요. 원래는 기초 제품이 나한테 익었어도 내 피부 컨디션이 그날그날 달라지고 또 주기마다 달라져요. 특히 여성분들은 호르몬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더 그게 심하거든요. 그래서 기초가 내가 이게 아무리 맞아졌다고 해도 계절이나 아니면 내 컨디션에 따라서 바꿔줘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는 꾸준히 쓸 수 있는 제품으로 등급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사용 효과가 좋았던 세럼이고요. 그 다음 앰플은 웰라주 제품이에요. 워낙 유명해서 아시는 분들도 다 아실 거예요. 이것도 리얼 히알루로닉 블루 100 앰플이고요. 망고 에디션으로 해서 이번에 나왔는데 판테놀 성분이랑 8중의 히알루로산 성분들이 있어서 망가진 피부 장벽 이런 것들을 회복시키고 이제 속보습 이런 것들을 개선해 주는데 좋은 효과가 있어서 쓰고 있습니다. 제가 요새 이런 데가 머리카락이 닿으면 가려웠거든요. 물론 이거 외에도 많은 관리를 해서 요새 좀 간지러운 증상이 덜해지긴 했지만 그래도 일부 도움을 받은 부분이 있고 다른 큰 트러블 없이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좋은 제품이어서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이것도 올영템은 아니에요. 예전에는 제가 시드물이 뭐 신노년이나 이런데 올리브영 입점되어져 있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가서 제품을 사러 가보니까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시드물에서 잘 쓰는 제품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온라인 몰에서 이제 구매를 했는데 민중기 프로폴리스 앰플 7500ppm입니다. 프로폴리스가 사실 천연 향균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프로폴리스를 영양제로도 따로 복용을 하는데 복용을 하게 되었냐면 제가 편평사마귀를 굉장히 심하게 앓았던 때가 있어요. 바야흐로 한 2년에서 3년 전? 그때 그 전 영상들 보면 편평사마귀가 있어서 피부가 울룩불룩한 그런 자국이 있거든요. 편평사마귀가 있어가지고 레이저도 지지긴 했지만 제 생각엔 프로폴리스를 먹기 시작한 시점으로 싹 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완치됐고 제가 얼마 전에 대학병원에 갔거든요. 너무 편평사마귀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나 진짜 편평사마귀랑 평생을 함께 살아야 되나? 나 지금 3번째 레이저 치료했는데 또 해야 되나 해서 대학병원까지 갔는데 의사가 막 들여다보더니 어디 있다는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요 그랬더니
아무리 봐도 안 보이는데 이거는 여드름이에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진짜 그렇게 세상 가벼운 발걸음으로 그 병원을 나올 수가 없었어요, 진짜. 아무튼 편편사마귀나 뭐 제 피부 컨디션 관리 이런 건 또 나중에 컨텐츠로 좀 다뤄볼 예정이고요. 근데 프로폴리스는 사실 염증 반응이 되게 좋아요. 그 여드름도 염증의 종류잖아요. 그래서 요거 쓰고 나서 염증 빨갛게 올라온 거 많이 좋아졌다는 간증 후기 글들도 있거든요. 장벽이 무너지면 저처럼 편편사막이 언제든지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꾸준히 사용하는 제품이어서 가져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분 크림이랑 진정 패드 말씀드릴게요.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 이거 아실 거예요. 라로슈포제 얘를 썼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화이트헤드랑 좁쌀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얘가 저한테 너무 고용량이었던 것 같아요. 화이트헤드가 너무 심해져서 제가 지난주부터 이제 미친 듯이 압출을 하고 이제 진정 관리를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너무 진정 효과는 좋지만 너무 장기적으로 쓰기엔 무리가 있었다 해서 제품을 바꿨고 대신해서 쓰는 거는 이제 닥터지 모이스처 베리어디 인텐스 크림입니다. 판테놀 성분도 있고 비타민 D 성분도 있어서 피부 장벽 무너진 분들 평상시에 수분 크림으로 이거를 이제 장기적으로 쓰면 좋을 것 같아서 이제 가져왔고요. 또 그리고 하나 더 소개시켜 드릴 게 있는데 에스네이처 아쿠아 스쿠알란입니다. 제가 진짜 다 너무 뒤집혀서 다 덜어내자 해서 다 덜어냈거든요. 덜어내고 유일하게 바른 수분 크림이 딱 요거예요. 그래서 진정하는 토너랑 그리고 요 수분 크림 그리고 앰플 이렇게 3가지 정도 이제 섞어서 썼는데 요거 쓰니까 확실히 막 뒤집히던 게 괜찮아지더라고요. 얘도 판테놀도 있고 아마 그럴 거예요. 여러 가지 성분이 있는데 수분기 낭낭하고 메이크업 전에 써도 굉장히 밀림 없이 촉촉하게 마무리되는, 그래서 이거 바르면 피부가 바로 이렇게 좀 쿨링 효과도 있으면서 시원해지고 좀 굉장히 좋았던, 그래서 이것도 지금 세일해서 제가 엄청 많이 쟁여놨어요. 안 세일하면은 싸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좋다고 입소문 나 있어서 사고는 싶었는데 세일하기 전까지는 살 엄두를 못 내고 있다가 지금은 이제 또 사서 쓰고 있는데 저희 엄마한테도 소개해주니까 저희 엄마도 굉장히 좋아라 했던 그런 제품입니다. 이번에는 패드 제품이에요. 이것도 너무 유명하죠. 메디힐이고 하나는 티트리 성분이 있는 거고 하나는 마데카소사이드 성분이 있는, 이렇게 2가지 사용하고 있거든요. 티트리는 제가 뭐 요런 데 이제 트러블 올라왔었으니까 요런 데다 붙이고 잤고, 마데카소사이드 요거는 이제 평소에 뭐 압출하고 나서나 아니면 내가 갑자기 스트레스 받아서 얼굴에 열감이 올라온다 했을 때 급격하게 열을 식히기 위해서 착착착 붙였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좋은 거예요. 써봤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또 사고 싶었는데 제가 이거 말고도 최근에 돈을 많이 써가지고 좀 참았던 그 정도로 좋은 제품이었습니다. 얘는 열면 이렇게 약간 브러쉬처럼 생긴 오돌토돌한 이걸로 이렇게 긁어가지고 패드를 꺼내는 건데 집게보다 오히려 편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얘 하나만 딱 끌려와요. 그래서 이렇게 너무 좋지 않아요? 근데 얘 너무 좋은데 약간 좀 보완했으면 좋겠다라고 싶었던 게 뭐냐면, 이게 네모나고 얇게 나왔어도 얼굴이 넓은 면적에 붙이려면 얼굴에 굴곡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들뜨는 부분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를 사용할 때 어떻게 사용을 했냐면 이렇게 잘랐어요. 이렇게 얘를 이렇게 잘라서 썼어요. 잘라가지고 이렇게 붙이면 그래야지 이렇게 겹쳐지면서 이게 굴곡에 달라붙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제가 붙였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좀 이렇게 잘려지게 나오면 훨씬 좋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드라이 할 때 그 아세요? 두피 열 때문에 여드름이 생기기도 하는 거. 그래서 제가 그걸 몰라가지고 옛날에 다 뜨거운 바람으로 두피도 말리고 막 머리끝도 말리고 해서 모발도 많이 상하기도 하고 두피도 막 지루성 피부염 생기고 해서 고생했던 적이 있는데
알고 보니까 그 두피열로 인해서 이마 여드름이 생기고 피지 분비도 늘어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는 이제 찬바람으로만 드라이를 하긴 하는데, 드라이 할 때 얘 이렇게 붙여놓고 드라이 하면은 약간 시간이 단축이 되면서 토너 효과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잘 쓰고 있는 그런 메디힐입니다. 그리고 자기 전에도 꼭 붙여놓고 자요. 아침 되면 말라서 떨어져 있고 한데 진짜 너무 진정할 때 잘 쓴 제품이어서 요거는 꼭 사서 써보라고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제 올리브영 꿀템들의 소개는 다 끝이 났습니다. 약간 이런 정보성 콘텐츠 진짜 처음이어서 긴장도 하기도 하고 걱정도 했는데 그래도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피부 어떻게 컨디션 관리하는지 이런 것들 한번 좀 같이 공유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제가 피부 관리를 너무 잘한다 막 이런 건 아니에요. 저도 이제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적극적인 치료와 관리를 하기 위해서 마음을 먹은 상태여가지고 어떻게 개선이 되는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랑 같이 공유를 하면서 이 여드름인들에게 응원과 같이 으쌰으쌰 하는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그런 컨텐츠를 또 준비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먹는 영양제 이런 것들도 막 같이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요. 그 컨텐츠까지 또 기다려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제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저는 이제 영상 마칠게요.